안녕하신죠. 영국의 그 스마트매틱 그 시스템이 투표 조작이 가능한데 그 시스템을 설정한 사람이 그 자진해서 이 선거는 무효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시 훑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내용은 진자유TV라는 데서 제가 유튜브에서 몇 개 간추려 왔습니다. 일단 이 시스템을 남아메리카 전체에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매틱하고 도미니언 시스템은 여러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완전히 그 부정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즉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그대로 투표 조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투표의 결과는 소프트웨어가 결정한다 라는 기술자의 진술서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할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 보이는 거죠. 지문 인식 기능도 있고 또 투표 용지에 인쇄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멀쩡해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그 투표가 진행됐을 때 유권자의 신원이 그 컴퓨터 기록하고 이제 연관되게 하는 것이 지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결과를 누가 조작하느냐? 소프트웨어가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차베스가 로잘레스라는 사람한테 이겼을 때 그때도 600만 표나 표 차이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차베스가 이기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스마트매틱이라는 그 영국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투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그 운영자가 만약에 70%를 내겠다 그러면 그렇게 나오도록 하는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볼 때에 그 트럼프와 지금은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소로스 세력, 또 세계 통제화 세력인 부시, 미 공화당 내에도 세계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부시였죠. 그런 쪽, 또 영국 왕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밑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비밀기관까지 모두 이 연결된 것을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혼자서 이걸 싸우기에는 너무나 깊고 오래된 그런 부정입니다. 선거 부정뿐 아니라 정치 부정이죠. 왜냐하면 매스컴을 완전히 쥐고 올바른 정보를 퍼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나 그 거의 모든 매체가 조선일보까지도 이 딥스테이트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홍석현 씨가 이제 딥스테이트의 일종이죠.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아냈는데 이게 시간이 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제가 FTA의 최혜국 그 문구가 있거든요. FTA. 그런데 제가 지금 한국의 금광에 대해서 조금 들춰봤어요.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특히 일제 때에 그 조선에 있는 금광을 굉장히 캐가지고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
그때는 반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반도가 특별히 광석, 특히 금광이 많은 그런 토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열강들이 한반도를 굉장히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삼국시대에는 금관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신라 때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금관이 있지, 금 귀걸이 있지, 그런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쑥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왕은 이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만약에 왕관을 쓰고 있으면 왕관도 뺏어가고 그런 식으로 수탈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이 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명나라의 수탈이라는 것은 지금 제국주의가 어쩌다 이거 저리 가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에 금이 그렇게 많이 났다는 겁니다. 이 금광을 보시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고종이 이제 처음에는 쇄국 정치를 했다가 그것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그 국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최혜국 조항 이런 걸 넣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무현 때도 이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FTA에 왜 이런 게 들어가느냐. 이것은 뭐냐면요. 가령 미국하고 최혜국 조항을 넣어서 국제조약을 맺은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본하고 그런 국제조약을 맺었을 때 미국하고 맺은 조항이 그대로 그 다음 국제조약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계속 안 좋은 조항만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최혜국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FTA 때는 그 호주는 넣지 않았는데 왜 한국은 FTA 할 때 넣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말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노무현도 그냥 최혜국 조항을 넣어서 FTA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나는 점이 그 조항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도.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고종 때도 똑같은 그런 압력을 받고 국제조약을 맺었을 때 최혜국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몰랐던 것을 찾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한반도에 금광이 엄청 많았는데 그 노다지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사람이 금이 너무 많이 난데 그걸 가져가려면 한국 사람한테는 노타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노다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노다지를 얻은 것이 누구냐면요. 조선일보사 지금은 돌아가신 방응모라는 그 사주예요. 놀랍죠? 이 역사가. 그래서 그 사람 방신의 일가가 돈이 많은 거는 바로 금노다지를 한반도에서 캐가지고 자기 걸로 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댓글로 누가 고종이 금괴가 많았다 이런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게 나올까 믿을 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본 동영상 하나에서 그런 걸 다 왜 그랬는지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너무 억울한 거죠. 이렇게 금관이 그 신라금관, 고구려 금관 이런 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서 금관 개발을 하질 않았다고 그래요. 명나라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캐내면 뭐합니까? 다 가져가면. 그런데 이제 그 열강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금광을 엄청 많이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일본은 법을 그 조선의 법까지 마구마구 바꾸게 된다 그래요. 그 일종의 불공정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조선하고 이렇게 많은 열강들이. 그 이유는 금과 은을 캐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905년도 5.1장을 보면은 103곳이나 5.1장이 열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도니까 거기 금광이 캐야 되면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서 인력이 있으면 돈이 나오면 그래도 돈을 어느 정도 얻어서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5.1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산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폐를 다 망치게 되고 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조선민으로서는 열악한 입장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한일합병 이후에 본격적인 금 수탈을 했는데 그 실적을 보면은 이토록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이군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4,500 킬로그램이 1936년도에 그 일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광을 엄청 많이 3,000여 곳에서 채굴해가지고 갔다 그래요. 근데 한국의 지형은 이 광산 중에서 금광, 은광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금들이 이렇게 번쩍번쩍 많이 있었으니까 열강들 특히 일본을 통해서 이것을 수탈에 가서 또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철도를 만들고 만주국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철도를 만드는 돈도 이런 데서 나왔겠죠. 그리고 만주국까지 철도를 왜 쌓았냐? 여기 그게 다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라서 알려드리려고요. 자, 여기까지만요.